안녕하세요. 호미입니다. 아우 되게 이상하네. 이거 좀 날까?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조금 쓰고 하면은 머리, 어깨, 무릎발, 스웩, 지드래곤 요즘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그만둘 때 생겼던 그런 공포감? 요런 게 있었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뭔가를 시작을 하면은 잘 그만두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거의 제가 그만두는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그냥 그래 이쯤 되면 끝났다 끝나세요 했을 때 끝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30대 때부터 40대까지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딱히 뭐가 없어요. 굵직굵직한 게 없어. 근데 20대부터 30대까지는 확실히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고 이래서 그런지 갈아 넣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방과후 강사를 10년을 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고, 초등학생을 안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일 텐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바로 학원이나 바로 이제 뭔가 이렇게 도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방과 후 교육이라는 걸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기적성 같은 거야. 우리 때는 약간 그 뭐라고 했더라? CA라고 하나? 클럽 활동, 클럽 액티비티 뭐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돈을 내고서 따로 사비용보다 확실히 적어요. 제가 가르쳐 줄 때 당시에 가격이 22,000원에서 월에 22,000원에서 25,000원 서원이었거든요. 조금 더 비싼데 정말 아주 비싸다 한 데는 26,000원 정도까지 이제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과후 강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술을 가르쳤고요. 이거 이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또 저 얘기구나 하겠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마술 강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제 제 선생님이시죠. 그때 당시 같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서로. 네,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마술 하는 거 알고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마술로 방과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어. 근데 이제 제가 마술을 했다라는 걸 아시니까 한번 요 일도 해보셔라. 그때 이제 제가 군복무 끝나고서 이제 뭘 하나 막 할까 말까 막 했었는데, 그냥 일반 직장 생활보다 훨씬 낫다. 근데 사실 이게 도전이었어요. 일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곳이고, 나름 느낌이. 그리고 이 뭐랄까요,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새롭게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는 어차피 어리고, 뭐 이거 잘못된다고 해서 뭐 잘못될 것도 없고, 잘못해봤자 그냥 1년 놀겠지 생각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 선생님도 하시니까 나도 저 정도 못해도 한 반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진짜 반만 따라갔더라고요. 10년을 했어도 그분과 비등비등해졌던 시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쫙 올라왔던 폼 올라왔던 적은 있었지만, 그대로 폼이 이제 가라앉던 저의 실력 문제겠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 특화돼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이거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이제 가르쳐 주고, 그다음 지시해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거든요. 교육 쪽은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왜 했어요? 그러면 돈이 되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돈도 되고 시간도 방과후만 하는 거다 보니까, 1시부터 아무리 늦게 끝나도 5시야. 왜냐면 초등학교가 5시면 끝나거든요. 아이들 5시면 가야 돼. 그럼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았습니다. 오전에 출근 안 하고 오전에 이제 수업 준비해서 오후에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 하면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는 문제가 아니었어. 아이들이랑 마음껏 노세요. 80분 동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했으면은 차라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받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가서 집에서 이게 딱 맛을 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엄마나 아빠들이 봤을 때 우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하는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끔, 이제 제 나름대로에는 이제 그것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제 아이들이 정말 도를 지나쳤을 때 그거를 이제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지해라. 하지만 아이들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체벌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기분 나빠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너무 많은 거야. 아이들에게 혼을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혼내지 마. 그치만 잘 말을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해야 돼. 그치만 기분이 나쁘면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이 이제 퇴사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어머님들 상대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한테는 항상 제가 수업 전에 문자 보내드리고 요즘에 이제 방과 시스템이 좋아져서 애가 출석하면 출석했다고 애발림이 뜨더라고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애들 다 왔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하고 전체 문자 보내고 시작하고 애들 이제 하원할 때 하교할 때 이제 아이들 다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하교했어요. 오늘 뭐 배웠습니다. 하고 막 가끔씩 막 사진도 찍어주고 보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쟤들 왜 저러냐 진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라리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서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어려웠던 거라고 치면 아이들 부분이랑 또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게 이게 방과후 강사가 계약직이에요. 1년마다 계약을 해. 그러니까 괜찮은 강사들은 다음에 뭐 계약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수 강사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우수 강사를 받았다 쳐도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던 학교에서 내가 한 3, 4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가 1년 만에 갈아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강사가 오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기존 강사여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근데 또 내가 새로운 강사가 돼서 다른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기존 강사를 내가 과연 제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이래저래 기존 강사여도 내가 새로운 강사로 다른 곳에 가도 이게 연마다 계약을 해야 되고 연마다 면접을 봐야 되고 연마다 이 서류 면접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런 점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연마다 이제 계약 면접 보고 이제 지원하고 떨어지고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많게는 학교 한 100군데는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 5일만 근무할 수 있으니까 뭐 5개 학교만 하면 되긴 했지만 또 면접 봤는데 이미 막 면접 결과가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참 쉽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학교 못 오게 되고 학교를 못 오니까 방과후 강사들은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 강사들이 아니니까 집에서 이제 손가락만 쪽쪽 빨다가 그렇게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벌써 하나밖에 얘기 안 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찍었어.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교회 이제 생활을 이제 많이 했다 보니까 교회 생활 중에 하나인데 이 학생의 교사라는 게 있어요. 이 학생의 교사가 뭐냐면 중학생 친구들부터 고등학생 친구들까지. 물론 이제 조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중학생 선생님 따로, 고등학생 선생님 따로였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를 이제 함께 보는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이 20살부터 시작을 아예 했어요. 20살 6월부터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20살 초반에는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주일학교,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뭐 안 다니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 주일학교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막 같이 막 놀아주고 더 이제 교회 나올 수 있게 이제 독려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학생회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20살이니까 얘들이 나를 봤을 때는 살짝 어른 같기도 하면서도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런 접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의 생활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때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말이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티키타카가 조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 이 10대들에 대해 몰랐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 요즘 애들 막 이런 거 해요. 요즘에 막 줄임말이나 이런 거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그때 떠올랐던 생각했던 일화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초코파이를 들고 학교 앞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잡상인 취급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가는 그 길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목에다가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들었어. 파라솔을 펼쳐놓고 그냥 지나다니는 애들한테 그냥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초코파이가 뭐 독든 거 아니다 그냥 먹어라 내 삽이 튼 거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신박한데 나도 이제 애들 그래도 10대 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뭐 좋고 하니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가는 길목에 초코파이를 한 5박스인가 샀나 뭐 5박스라고 해봤자 뭐 몇 개 안 되죠. 12개씩 들어있었던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지나가고 있으면 야 애들 일로 와라 이거 나 저기 교회에서 나왔고 그냥 너희들 예뻐서 주는 거야 뭐 따로 없어 뭐 연락처 이런 거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집 앞에 교회라도 가라 하면서 이제 주고 야 요즘 학교 생활 힘들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저의 시간과 열정과 그런 젊음을 갈아 넣었다면 갈아 넣은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전도도 나가고 애들 학교에도 가끔씩 막 찾아가가지고 이제 간식 사주고 그때 돈 어디서 났어요?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돈이 어디서 났었는지 가끔씩 교회에서 지원해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제 사비 이제 털어가지고 그냥 뭐 별거 간식 뭐 해봤자 별거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뭐 초코파이 아니면은 뭐 몽쉘 아니 걔들 좋아한다는 과자들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가서 이제 학교 앞에 나가 야 나갔다 해가지고 막 이제 애들 주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10년을 진짜 같이 이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선생님이었어도 그냥 막 서로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내가 학교 선생님이 아닌데도 항상 스승의 날이라든지 조금 이런 그런 선생님으로 보기도 참 어려운 사람인데도 좀 이렇게 애들이 챙겨줄 때 참 감사함을 느꼈죠. 요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되게 선생님으로서는 부족했지만 당시 이제 어머님들이라든지 가끔 아이들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올 때가 있어요.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 제일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 마술 선생님이다 해가지고 막 이 엄마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또 내가 또 내 자랑 같은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 학생회도 이제 그만두게 된 게 이제 아이를 낳고서 이제 조금씩 시간을 쓸 수 없는 시간이 되고 좀 더 젊은 선생님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점점 이제 다른 활동 이제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했던 게 이제 찬양팀. 제가 가끔씩 찬양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좀 교회 얘기 이제 중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30대까지를 교회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제 쓰다 보니까 거의 시간들을 거기다 쓴 것 같은데 이때 찬양팀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엄청 뛰어나 뭔가 노래를 잘하는 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항상 쟤는 안 빠지는구나. 쟤는 무조건 오는구나 라는 인식이 박힐 만큼 그냥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펑크 나는 것들을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음향 엔지니어라고 해서 음향을 맞추는 음향의 이런 소리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해야겠다라는 약간 그 뭐라고 하던데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나라도 해야겠다. 이거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해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애들은 누구나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찬양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음악 실력이 뛰어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매일같이 참석하고 매일같이 이 마이크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면 듣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때 때마침 중학교 때도 기타 칠 친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타 칠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 기타 치는 형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럼 그 사이를 채워야 되는데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타를 배워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찬양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음향하고 있는데
누가 안 온대. 근데 이제 차장 인도자분밖에 없어.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제 있으면 좋잖아. 아무래도 누구라도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족해도 그냥 옆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옆에 쓰기 좀 그러면은 그 음향기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때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 당시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그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없었던 시즌이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비게 되는 시즌이 생긴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없어 이것도 이거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도 10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비워지는 자리를 채우고 누가 못 하고 있을 때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년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두게 된 이유가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렇지는 했지만 근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좀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상처받거나 이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누군가의 자리를 늘 채우던 입장이었으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괜히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때 당시는 그렇게 교만했어요. 자만했고 그러고서 막 투닥투닥거리고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씩 했던 것들을 이래저래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나서 그만두기 전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공포감이 있었냐?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써놨는데 사실 저는 그만둘 때에 대한 공포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과 후 강사를 그만둘 때도 아빠 이거 영상 찍고 있어 이따가 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그냥 그 당시에 다 최선을 다했어요. 10년을 할 만큼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좀 갈아 넣기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회가 남지 않더라고요. 후회가 남지 않고 이후에 내가 뭘 할지도 정해져 있잖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겹치거든요. 내가 새로운 일과 있던 일을 그만두면서 새로운 일을 해서 이제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들도 생각지도 않고 물론 이제 내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타의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지금 일들이 그랬을 때도 그냥 또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또 하다 보면은 엄청 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했고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공포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야 뭐 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또 돈이 없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유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뭔가를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나 뭔가를 바꿔야 되는 시점에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요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그래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보다 또 더 준비 잘해가지고 또 이제 바꾸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저도 새로운 일 하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도 하겠지 중간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좀 덜 두렵지 않을까. 저도 새로운 일 하는 거 되게 두렵습니다. 유튜브도 뭐 이래저래 막 엄청 대박 치진 않아도 저는 그래도 뭐 요 정도면 그럭저럭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사실 뭐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고 또 이제 제가 갑자기 막 울고불고 요즘에 별거 아닌 걸로 때려 쓰거든요. 제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겠고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은 제가 또 기분이가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우냐 진짜 또